신을 모셔오기는 쉬워도 떠나보내기는 어렵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정사 특히 가족 관계의 문제에 적용될 때만큼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말과 관련된 어느 72세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자신 명의로 된 시가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무상으로 내어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돈 어르신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에 딱 한 달만 머물다 가시라고 호의를 베풀었죠. 하지만 한 달 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잠긴 채 비밀번호가 바뀌어버린 현관문 그리고 불편하니 돌아가시라는 차가운 축객령뿐이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평생을 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 살아온 이 강인한 어머니는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주 차분하게 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통의 전화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한 어머니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얼마나 단단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정자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저는 경기도 분당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꽤 넓은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저와 남편이 목숨 걸고 악착같이 모아 장만한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 딸린 번듯한 집이지요. 지금 그 집에는 제 하나뿐인 딸 지우와 사위 민호가 살고 있습니다. 지우가 결혼하던 날 그 묵직한 집 열쇠를 건네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우야, 엄마한테는 너 하나뿐이다. 엄마의 모든 건 결국 다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이 집만큼은 명심해라. 너희가 편히 살되 월세 한 푼 낼 필요는 없지만 등기 권리증 명의는 영원히 나 박정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다. 그곳은 너의 집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집이기도 해. 그때 지우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제 남은 여생이 딸 부부의 행복을 지켜보는 평온함 속에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위 이민호가 걸어온 전화 한 통이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화기 너머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살갑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무려 5분 동안이나 제 건강이며 안부를 묻더니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 상해 드릴 게 있어서요.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요즘 통 편찮으신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말인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서 저희랑 잠시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서울 병원이 의료진도 좋으니 진료받기도 편하고 저희가 가까이서 효도도 좀 하고 싶어서요.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들어와 살면 딸내 부부 생활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서방 자네 효심은 갸륵한 애만 딱 한 달일세. 사돈 어른들 검진 받으시고 몸 추스르시는 동안만이야. 한 달 뒤에는 따로 거처를 마련해 드리게. 너희 집도 좁지 않나. 아유,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장모님.
딱 한 달 절대 더 계시게 안 할 겁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위는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호언장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한 달 뒤면 모든 게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요. 집은 내가 빌려준 것이고 문은 내가 열어준 것이고 명의는 내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집문서보다 훨씬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요. 한 달 뒤 저는 사돈 어르신들 관절에 좋다는 사골국을 한 솥 끓여 들고 익숙한 반포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사돈들 문안도 드리고 사위에게 넌지시 거처는 마련했는지 물어볼 참이었죠. 그런데 늘 가지고 다니던 비상 열쇠를 꺼내 현관문에 꽂으려는데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도어록이 교체된 겁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아주 조금 틈만 보일 정도로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건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 얼굴엔 반가움은커녕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메어 사돈 아니세요? 그녀는 문을 가로막고 비켜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문틈 사이로 거실 풍경이 보였습니다. 제가 서재처럼 꾸며놓았던 고풍스러운 거실에는 책 대신 촌스러운 꽃무늬 담요가 깔린 화투판이 떡하니 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정체 모를 알록달록한 노인네, 옷가지들이 만국기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랑 도어록 바꾸셨네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 민호가 그러는데 옛날 열쇠는 누가 복사해서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위험하대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안사돈은 뻔뻔하게 웃으며 문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려 발을 떼자 그녀는 손으로 문틀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늘 민호도 없고 우리 바깥 양반도 옷차림이 좀 그래서 오늘은 좀 불편하네요. 나중에 민호 있을 때 다시 오시죠.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모욕감이었습니다. 내가 산 집, 내가 꾸민 거실, 내가 준 열쇠인데 내 집 문지방조차 넘지 못하다니요. 불편하다니요. 지금 손님이 주인한테 불편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안사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사는 건 우리 아들네 식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좀 돌봐주러 와 있는 거고. 아무튼 오늘은 안 됩니다. 광문이 제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닫힌 철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딸이 받았습니다. 여마, 목소리가 기어들어 갑니다. 늘 죄인 같은 목소리. 엄마 미안해. 민호 씨가 되어록 바꾼 거 나도 알았어. 시부모님이 여가는 싫다 하시고 여기서 지내시는 게 편하다는데 내가 거절을 못했어. 지우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이 집이 누구 집이야? 내가 너희 살라고 내어준 건 호의지 의무가 아니야. 네 남편 말 한마디에 제 어미를 문전박대해. 수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편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은 이미 그 집안 기세에 눌려 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낯설게 변해버린 내 집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밤 억울함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학생 주임으로 수십 년을 일하며 온갖 드센 학부모들도 상대해 본 제가 고작 이런 일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뻔뻔하게 남의 집에 눌러 앉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저는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제 신분증, 남편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유자 박정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아파트 등기권 리증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딸이나 사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수수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수도사업소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차례가 되었을 때 창구 직원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아파트 소유주 본인입니다. 지금 당장 급수 중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젊은 여직원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르신 정말이세요? 혹시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나요? 사람은 살고 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뇌물을 그 사람들에게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를 대조한 뒤 떨떠름한 표정으로 신청서를 내주었습니다. 박정자님 접수되셨습니다. 규정에 따라 24시간 내에 계량기 본긴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수도사업소를 나서는 발걸음은 더 없이 가벼웠습니다. 폭풍은 예고된 대로 찾아왔습니다. 첫 전화는 딸 지우였습니다. 엄마 집에 물이 안 나와. 엄마가 혹시 무슨 짓 했어? 응, 내가 끊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민호 씨가 씻다가 물이 끊겨서 난리가 났어. 시아버님 약물 목욕도 하셔야 하는데 지우야 내가 경고했지 딱 한 달이라고. 약속 어기고 문까지 걸어 잠근 건 그쪽이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물을 끊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어머의 자네가 자물쇠 바꾸고 나를 문전박대한 건 인도적이고 내가 내 집 물 끄는 건 비인도적인가? 사위는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장모님 일단 물부터 틀어주세요. 제가 맹세코 부모님 모실 집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집 알아본다는 소리는 한 달 전에도 했어. 이서방 잘 듣게. 물은 흐르는 법이지. 자네가 멋대로 바꾼 도어록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내 열쇠를 가져오면 물도 자연스럽게 다시 흐르게 될 걸세. 저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위가 회사 점심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쇠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장모님 여기 열쇠입니다. 원상 복구했습니다. 부모님도 곧 나가실 거예요. 제발 물 좀...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물은 오늘 오후에 사람 불러서 풀라고 하마 물이 다시 나오자 그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사돈댁은 다시 약물 목욕을 하고 곰국을 끓이며 제 집인 양 지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지만 짐을 싸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사위는 또다시 아버님이 허리를 삐끗하셔서 전세가 없어서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역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한국전력공사 지사였습니다. 절차는 똑같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이번에는 전기 공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긴급으로요.
단수가 불편함을 주는 정도라면 단전은 현대 생활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날 저녁 사돈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TV 앞에 앉아 일일 드라마를 기다리고 손주가 숙제를 하려던 찰나 집안의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냉장고 속의 비싼 식재료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에어컨이 멈춘 실내는 찜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닳자 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자 제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전기가 나갔어. 냉장고 다 녹고 난리야. 제발 지우야 울지 마라. 정이 다시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사위한테 전해라. 지금 당장 네 시부모 모시고 내 오피스텔로 오라고. 와서 내 앞에서 단판을 짓자고 해. 다음 날 아침 9시 그들 일가족이 제 좁은 오피스텔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돈 내외는 흑빛이 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씩씩거렸고 딸과 사위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둔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가족생활 협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다들 오셨으니 제 교칙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교무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던 톤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1조.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본인 박정자에게 있으며 이 집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2조. 사위 이민호와 딸 김지우는 무상 거주 권한만 있을 뿐 시설 변경이나 타인의 거주를 허락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세 번째 조항을 읽었습니다. 제3조. 이민호 씨의 부모님은 이 협약서 작성 후 3일 이내에 퇴거한다. 이를 어길 시 즉시 명도 소송과 함께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 뭐라고요? 안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요.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제4조. 향후 직계가족 외의 사람이 48시간 이상 머물 경우 반드시 집주인인 박정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사돈은 사떼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평등 조약이다. 돈 있다고 유세냐. 천벌 받는다 등등.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불평등 조약? 내 집이니까요. 내 구역에서는 내가 법입니다. 억울하면 집 사서 나가시면 됩니다. 안사돈의 악다구니를 뒤로하고 저는 사위 이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서방, 선택하게. 자네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싶으면 오늘 당장 처자식 데리고 나가서 월세방을 얻어 효도하며 살게. 사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면 자네가 꾸린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내 규칙을 따르게. 부모님 내보내고 진짜 가장 노릇을 해. 사위가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하려 하자 옆에 있던 제 딸 지우가 제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 결정해.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부모님 선택하면 나는 우리 아이 데리고 엄마한테 갈 거야.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는 말에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내의 입에서 나올 줄 몰랐던 말이었겠죠. 집도 잃고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게 생긴 상황.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사위가 무릎을 꿇다시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엔 내려가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결국 사돈 식구들은 3일 뒤 짐을 쌌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사위에게서 텅 빈 방 사진과 함께 죄송합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주말딸 지우가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가 쓴 협약서 옆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규칙 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부부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3년 안에 돈을 모아 우리 힘으로 전세를 얻어 나간다. 그동안 매달 월세 명목으로 관리비를 엄마에게 지급한다. 매주 주말은 엄마와 함께 식사한다. 그 문구들을 보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어른이 되었구나. 자기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구나 싶었습니다. 또다시 주말이 찾아왔고 딸네 식구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좁은 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먹는데 사위가 쭈뼛거리며 제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더군요. 장모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딸 가족의 뒷모습을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비로소 가정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진짜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그리고 사위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을 뿐입니다. 엄마가 문지기 노릇을 단단히 해야 자식이 험한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와 단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쓴 이 어머니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가정 내에서의 경계 설정 참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